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C 최영실장입니다. 2022년 첫 번째 키스 팟캐스트에서는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과 신용집중 위험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금융실의 윤소정 선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윤소정 선임,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피탈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윤소정 연구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캐피탈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영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근본 팟캐스트에서는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캐피탈사의 신용 집중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캐피탈사의 실적은 매우 우수한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과 신용 집중 위험을 점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래 두 그래프는 캐피탈사의 실적 추이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 이후 실물 경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캐피탈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은 매우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는 유동성 효과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등으로 잠재된 부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 외부 환경도 비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2022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환경이 다소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연된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에 주목하여 캐피탈사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궁금한데요. 네. 네, 먼저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제2금융권 내 저축은행과 카드사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최근 5년간 충당금 적립률 추이를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비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 감독 규정 내 상이한 충당금 적립 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여전업의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정상과 요주의 분류 자산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아래 오른쪽 표를 보시면 정상 분류 기업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자산의 0.5%로 은행 및 저축은행 0.85% 대비 60% 수준이고 요주의 분류 기업 대출은 충당금 적립률이 자산의 1%로 은행 및 저축은행 7% 대비 약 14%에 불과합니다. 또한 캐피탈사가 영업자산 내 기업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제 충당금 적립률이 감소한 영향도 존재합니다. 또한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 대출의 총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1.2%, 가계대출은 4.9%로 기업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충당금 적립 기준이 낮은 영향도 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기업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기업 대출은 담보 가치에 기반한 회수율이 높아 충당금 적립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경험 손실률에 기반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체율과 회수율 감안 시 기업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5%로 가계대출 2.2%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 손실을 추정함에 있어 분양 경기 등 영업 환경의 비우호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요주 이하 자산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기업 대출의 충당금 적립률이 다소 낮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비교해 보아도 업종 내에서 비교해 보아도 기업 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낮고 실제 충당금 적립률도 낮게 나타나고 있네요.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충당금 적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캐피탈 업종에서 그리고 특히 기업 대출 부문에서 실제 경제 충격이 왔을 때의 손실 흡수 능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캐피탈사 입장에서도 기업 대출이 많거나 건별 취급 금액이 크다면 신용 집중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캐피탈사가 특히 더 리스크가 높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캐피탈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하이브리스 등 자동차 금융과 같은 물적 금융 비중이 낮아진 반면 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은 최근 수익률이 양호할 뿐 아니라 건별 취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그래프는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AA급과 A급 이하를 나누어 영업자산 중 기업 대출 비중을 살펴본 것입니다.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기업 대출 비중이 평균 47%로 AA급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 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PF 등 부동산 금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여왔지만 부동산 경기가 정체되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사업 위험 또는 차원 위험 등이 표면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액 여신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건전성 지표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의 기업 대출 선호로 신용 집중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캐피탈사의 신용 집중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액 신용 집중 위험이 높으면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로 대출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충당금이 자산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을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자본은 최종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자기 자본 규모 대비 거액 익스포저 분석을 통해 신용 집중 위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거액 익스포저의 정의는 자기 자본의 5%와 100억 원 이상입니다. 분석 결과 아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캐피탈사 등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자기 자본 대비 5% 이상 익스포저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상대적 부담을 측정해 보면 A급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자본의 절대적인 규모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1년 9월 말 기준 AA급의 자기자본 평균은 1.2조 원, A급 이하의 경우 4,500억 원입니다. 통상 기업 대출은 건당 취급액이 50억 원 이상이다 보니 A급 이하 캐피탈사가 신용 집중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거액 익스포저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한국투자캐피탈, OK캐피탈, DB캐피탈, 웰컴캐피탈의 신용 집중 위험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투와 OK의 경우 공통적으로 피어 대비 부동산 PF 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PF 대출의 평균 취급액도 한투 53억 원, OK 66억 원으로 캐피탈사 평균 PF 취급액 36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가 최근 수년간 기업 대출을 통해 빠르게 자산 및 이익 규모를 늘려온 점을 감안하면 위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한국투자캐피탈은 2021년 말 지주의 500억 원 유상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하였기 때문에 거액 익스포저 부담은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B와 웰컴은 영업자산 내 거액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데 이는 두 업체의 자본 규모가 약 1,000억 원 내외로 작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이익 규모가 각각 62억 원, 1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차주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향후 자본 확충, 리스크 관리 수준 등 개선 노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AA급 캐피탈사의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 익스포저 비중이 자본 대비 30%를 대부분 하회하고 있어
대부분의 업체에서 동일 차주별 신용 집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일부 캐피탈사의 신용 집중 위험이 다소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역량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캐피탈사의 이익 규모가 증가한 만큼 건전성 저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캐피탈사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으로 2021년 이후 상당수의 캐피탈사가 아래 왼쪽 그래프에서와 같이 자본 확충을 하였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자본 확충을 한 캐피탈사는 대부분 계열의 지원 여력이 충분한 은행계 캐피탈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규모도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자체 신용도와 계열 신용도가 열의한 캐피탈사의 경우 손실 완충력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 집중 위험이 높은 캐피탈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취급 규정 정비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액 익스포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 확충을 통해 본질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탈사의 규제 관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캐피탈사 규제는 레버리지 규제, 부동산 PF 한도 외에는 영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타 업권과 달리 캐피탈사의 자본 적정성 비율에는 자산 간 위험 수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위험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캐피탈사의 실제 자본 적정성 수준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취급자산별 위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거액 여신에 대해서도 추가 위험값을 부여하는 등 신용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캐피탈사의 충당금 적립 현황 및 신용 집중 위험 점검에 대한 발표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근간 발표될 스페셜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